초대석 시간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한반도 평화 통일을 꿈꾸며 16개국 16,000km를 달려온 분이 계십니다. 머나먼 여정을 마치고 방금 돌아오셨는데요. 그래서 더 반가운 분입니다. 강명구 평화마라토너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건강은 어떠신지가 제일 궁금한데 제일 그 부분부터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제가 엊그저께 성주 가는 날부터 이 몸살 기가 아주 크게 나서 거기서 끙끙 앓다가 오늘 이리로 올라왔어요. 네. 역시 정말 머나먼 여정이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횡단길을 처음 시작하실 때 특히 이준열사 기념관에서 네덜란드에서 시작하실 때 그때 분위기는 남북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마라톤을 시작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하셨던 이유가 제일 먼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엄중한 그 상황에서 이 문제는 이런 엄중한 상황은 도저히 정치인들은 풀기 힘든 뭔가가 있을 거다. 이럴 때 우리 그 시민들이 뭔가 간단한 그 실마리를 푸는 단초만 제공해도 큰 일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그 주계 장막을 걷어낼 때 미국하고 중공이었죠 그때. 그 핑퐁 외교로 실마리를 풀었듯이 제 마라톤이 그렇게 해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9월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준열사 기념관 앞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곳을 선택해서 출발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저는 우리 그 한반도 현실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준열사가 이루고자 했던 자주 독립의 꿈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바톤을 제가 이어서 달려야 되겠다. 또 나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룰 때까지 계속 이 일은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네덜란드 헤이그를 보니까 제일 북단에 유럽 북단에 있는 해변가더라고요.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 평화통일 마라톤 코스를 16,000km를 그대로 지도에 옮기셨어요. 어떻게 이 코스를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16개국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코스를 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도 고통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최단거리로 짜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출발을 해서 얼마 있으니까 사람들이 꼭 베를린은 들려야 된다.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을 평화통일 마라톤을 하면서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베를린은 상대적으로 이제 위도상 위쪽인데 그래서 베를린으로 또 올라가는 거죠. 최단거리를 물론 그리긴 하셨지만 상징적인 곳은 또 안 들릴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유라시아 횡단 16,000km거든요. 사실 이곳을 맨발로 달려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변인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도 궁금합니다. 가족들은 과연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요? 이제 무모하다는 말 많이 들었고요. 또 일부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나중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말을 했고요. 이제 가족들은 글쎄요. 충분히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히 큰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큰 반대는 없으셨군요. 네. 16,000km를 달려오시면서 일일이 꼼꼼히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기록을 쭉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사진들을 조금 골라봤는데 무척 많은 사진이긴 합니다만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루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무려 16개의 나라를 그려가는 거고요. 역시 북한을 통과해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저 길을 처음부터 짜고 출발하셨어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유러시아
마라톤을 기획하다가 음. 이거를 내가 단둥까지 음. 달려오면은 북한도 저에게 관심을 가질 거고 분명히 통과를 시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야, 만약에 이게 북한을 통과해서 내가 들어오면은 이건 정말 대박이고 우리 통일에도 큰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좀 기억나세요? 예. 매우 재밌는 분인 것 같은데 10유로를 그냥 길 가다가 그러니까 주셨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선 음. 달려가시다가 이제 제 행색이 좀 독특해 보였는지 지금 이제 저한테 말을 걸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제 계획을 쭉 설명했더니 이렇게 이제 엄지척 해주면서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10유로를 주셔서 제가 이제 또 국제적인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네, 네, 네. 달리게 됐죠. 네. 그래서 저도는 이제 그 강 건너 가니까 그 벼룩시장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보니까는 그 생선 튀김을 팔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그 라인강에서 잡힌 그 생선 튀김을 7유로를 주고 사 먹은 기억이 나요. 네. 이렇게 정말 국제적인 지원을 길 가면서도 받으시면서 또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예, 예. 행동하신 거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이 사진이 제가 보기에는 강명구 마라토너님의 식사를 대신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평상시 달리시면서 거의 식사가 이렇지 않았을까요? 이거보다 못할 때도 더 많았겠죠. 예, 그럼 이 정도면은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김치라도 넣고 이제 소세지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서 넣으면 그나마 제 입맛에 맞으니까 이 정도면 행복했는데 이 이제 김치라는 게 아까 그 종갓집 김치에도 보였지만 예. 그게 오래 보관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몇 개 들고 다닐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그거 있는 동안에만 소세지는 어디서든지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먹으면은 저는 이 정도면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 시기에 혼자 달리셨던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죠. 예. 보통 혼자 달리실 때 이 밀고 다니는 유모차, 유모차를 미시고 가시는데 이 유모차의 무게가 무려 70kg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네. 텐트, 침낭, 옷도 제가 1년 12 사계절 옷이 다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구급 의약품도 필요할 거고 식량도 며칠 물도 무게가 보통 며칠 그렇군요. 물을 우리가 그냥 조그만 병 한두 병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만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도 많이 싣고 다녀야 돼서 그 무게가 굉장히 나가요. 달리시다 보면 마을이 안 나타나는 마을 안 나타날 때 곳을 달리게 되면 정말 물 한 잔이 너무 소중하게. 예, 그럼요. 예. 그 모든 걸 대비해서 유모차에 싣고 다니셔야 됐고 그걸 혼자 밀고 다니셔야 됐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헝가리를 지나서 세르비아 근처고요. 이제 터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동양으로 슬슬 넘어가는 그런 문화권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런 종교 시설들은 가시다 보이시면 빠짐없이 이렇게 카메라로 담아두신 것 같아요. 예, 우린 눈에는 이제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터키는 마을마다 이렇게 아주 높이 솟은 미날레트라 그러죠. 이렇게 첨탑이 솟아 있는 사원들이 마을마다 저렇게 다 있어요. 이곳에서 만난 가족들도 있고 시장의 모습도 있고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네. 삼선이라는 시의 시장님이 이제 저를 시장실로 초청해서 차도 마시고 또 저녁 때는 부인까지 대동해서 저녁 식사까지 대접해 주더라고요. 네. 송 교수님이시죠? 예, 예.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송 교수님이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일 많이 지원을 해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또 코이카 소장님 출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 비자 만드는 문제 그리고 또 이렇게 각
도시의 그 시장님들이나 언론에 소개시켜주는 일들을 도맡아서 다 해주셨어요. 아마 터키쯤에서는 이렇게 지금 예정했던 구간을 조금 수정해서 코스를 변경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 변경하셨을까요? 이스탄불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길이 이제 중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었는데요. 이 길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동부 지역에는 산악 지형이래요. 네. 거기는 2,000m, 3,000m 산이 즐비한 데가 돼가지고 그쪽으로는 눈도 많이 오고 추워서 네. 도저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도 얼어 죽는다. 그 대신 방법은 있다. 이 흑해 연안으로 가면은 아주 그 지중해성 기후로 날씨도 온화하고 좋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흑해 연안으로 가라 그래서 글로 갔는데 아주 그것이 절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네덜란드 출발해서 거의 가을 날씨를 타고선 그냥 쭉 저기 이란까지 갔던 것 같아요. 1년 2개월이니까 4계절을 지나야 하거든요. 네.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겠지만 어느 계절이 가장 우려되고 힘든 계절이 되나요? 추위를 제일 걱정한 거죠. 겨울을 1년이 넘도록 달려야 되는데 겨울은 한 번만 만나는 게 좋겠고 한 번도 이렇게 이제 비교적 그 온화한 데서 겨울을 만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쪽으로 오는 길은 이거 아예 그 생각도 못했고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뭐 이쪽으로는 이제 터키 쿠르드 반군 지역도 네네. 있고 뭐 그래서 좀 위험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 그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사실 겨울을 한번 넘어간다는 말씀이지만 겨울에 정말 혹독한 추위를 만나면 좀 감당 못했을 네. 것 같아요. 네. 절묘하게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의 은혜를 만끽하고 네. 오셨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신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지금 갑자기 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흑해를 지나서 카스피해를 지나서 타슈켄트까지 이 그간의 풍경들을 좀 보겠습니다. 타슈켄트 지역인 것 같죠? 예. 네. 한인 행사에도 참여하셨고 지역 언론들이 관심을 매우 많이 가졌나 봐요.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구경 방송이었는데요. 타슈켄트에서는 한 500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거리 행진을 하게 돼요. 네네.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이렇게 거리 행진은 거의 하는 사례가 없대요. 더더군다나 이제 고려인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 마라톤을 계기로 이렇게 거리 행진을 이제 우리 풍물패가 앞장서서 이제 앞뒤로 경찰 호위차가 호위해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평화 통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감하셨고 그래서 교민들에게 행진을 허락하고 또 교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그렇죠.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고국을 떠나왔을 때는 하나의 고국이었고 그분들이 돌아올 고국도 하나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그분들이 평화 통일의 염원이 더 간절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점점 더 이제는 사막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제 넘어가면서요. 꽃을 들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꽃을 주셨다면서요? 저도 이제 이 사진이 참 그 아이러니하고 의문인 게 지금까지도 저분이 제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꽃을 들고 저한테 다가와서는 저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저 꽃을 내가 지나간다는 걸 알고 기다리다가 준 것도 아닐 거고, 야, 저건 자기 아내나 애인한테 주려고 사들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저한테 그 꽃을 줬으리라고 저는 상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저는 아직도 의문이고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 꽃을 들고 한참을 저렇게 뛰었죠. 이렇게 뛰셨다고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에서는 말 한마디가 필요 없는 순간도 사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분은 예. 아마 건명구 마라토님을 통해서 저분이 숭고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꽃을 헌화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길거리의 모습이 계속 이제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건 이제 제가 네. 달려가는 이제 루트를 이제 음. 설명해 주는 거죠. 예. 표정들이 다 이해하는 표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길가에 많은 분들하고 만나면서 저렇게 사람들이 네. 친절하게들 네. 맞아주고 그래요. 그다음에 현지 방송에도 출연하셨다고요? 예, 이거는 그루지아의 바투미인데요. 이날이 이제 바투미의 전통 설날이래요. 그래서 이제 전통 설날 아침 시간대 제일 황금 시간대인데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송하는 내용입니다. 예. 네, 현지 방송의 스타도 되셨고요. 예.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달리는 구간입니다. 사막을 달려야 예. 하니까요. 차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사방군데 물 한 모금 없을 만한 곳을 달리시네요. 예, 풀한 폭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사막을 건너오셨습니다. 사실 사막을 달리실 쯤이 아마 여름에 금방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예, 제일 올 여름 엄청 네. 더웠잖아요. 어떠셨어요? 더위가 막 심할 때는 이 손이 막 붓더라고요, 이렇게. 네네네. 손이 막 부어가지고 그 어떤 날은 겁이 나가지고 좀 짧게 해야 하고 마친 날도 있고. 예. 중국 출입국가에서인 것 같고요. 중국은 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차들이 이렇게 큰 차들이 도로마다 또 도로가 있으면 다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데는 이제 정체 현상이 빚어져서 이제 덜 위험한데요. 이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갓길도 이렇게 좁잖아요. 이런 길은 그냥 바로 쌩 달리면 그냥 살갗을 스치듯이 그렇게 그냥 쌩쌩 달려가요. 이런 네, 차들이요. 우린 여기서도 지금 황사라 그러는데 그 황사의 진원지 아니에요? 네네. 거기다 이런 차들이 이게 지금 다 석탄 운반차예요. 그래서 떨어진 석탄재하고 그 황사하고 같이 그냥 이게 뿜어져 나오면 정말 그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아주 고약한 비가 오면 또 이렇게 우비를 네. 입고 달리실 수밖에 없고요. 돌이 굴러 떨어질까 무서운 곳을 또 달리셔야 되고. 사막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터키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막에서 베이징 들어올 때까지는 다 사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사막과 반사막 그런 의미에서 보면 3분의 2 정도는 그런 지역이죠. 3분의 2를 정말 사막을 달리시면서 매일매일 42km를 달린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가능한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체력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저보다 우수한 러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에버러지의 그 마라토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보다 더 잘 뛰는 사람들도 아마 그 상상을 못한 것 같아요. 이 16개국을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 네. 또 이제 그 숙소를 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넘고 견뎌낼 수 있는가는 상상을 못해서 못했지, 이게 뭐 정말 어려워서 못한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제 첫 길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 곧 많은 도전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말씀을 조금만 되짚어 보면 가능한 일이지만 너무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일처럼 느껴져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사실은 정신 개벽을 통해서 정말 생각을 고쳐먹음으로 인해서 실행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것 저는 같아요. 남보다 잘 뛰어서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생각했고 그 한계에서 어떻게 쪼개면 이 16,000km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이거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거리였는데 그거를 하루 42km씩 나눔을 하다 보니까 한 400일 정도면 충분히 된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그 당구간 달리실 때는 오늘 하루 가야 할 그곳만 생각하시고
예. 또 힘들면 조금 덜 달리는 부분으로 선택하시고 예. 그러면서 차곡차곡 하루하루만 쌓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예, 쌓아가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처음엔 물론 이제 16,000 킬로를 다 달리겠다는 욕심으로 출발했지만 헤이그를 출발한 날부터는 그 많은 뒷날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오늘 42km 뛸 그 생각만 한 거죠. 오늘 42km 충분히 해볼 만하네. 42km 정도. 네. 42km 정도 웬만한 마라토너들은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 통일의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나눠서 한꺼번에 무슨 통일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이후 닥치올 것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해 버리면 엄두가 안 나지만 이렇게 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GP 철거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철도 지금 연결하는 것부터 이게 작게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면은 금방 통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달리기의 진리를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의 진리와 맞추셔서 연결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래도 아침부터 막 달려가면서 42km를 막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42km를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몇 킬로미터는 걷는다든지 몇 킬로미터는 또 뛴다든지 어떻게 배분하고 하루를 달리세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42km 달리는 것도 사실은 또 그것도 엄두가 안 나요. 그것도 사실 엄두가 안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이거는 기록 경기도 아니고 완주하는 게 이제 완주하는 것 자체로 저는 이거는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급하게 안 먹었죠. 그래서 장거리 마라톤은 먹는 음식을 잘 먹어야 또 그 힘이 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침 정시에 달리기 전에 제가 먹고 그러면은 아침 먹고 바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4km 정도 소화시킬 시간 4km 정도 걷고 그다음에 이제 또 8km 달려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어나면 오늘 다른 그 42km도 다 생각 안 해요. 12km 오늘 오전에 일단 12km 마치고서 이제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좀 쉬었다가 네. 제가 이제 신발을 4켤레를 가지고 가면서 계속 번갈아서 네. 신거든요. 그래서 신발 번갈아 신고 양말 바꿔가면서 신으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발 건강이기 때문에요. 발 건강은 또 이제 발을 어떻게 건조시켜 주느냐 그거기 때문에 꼭 그 쉬는 시간마다 양말 다 벗어서 바꿔 신고 그렇게 발을 건조시켜 줘요. 그래서 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10km면 10km 또 그 달릴 걱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먼 것까지 걱정하다 보면 엄두가 잘 안 나서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 하나씩 차곡차곡 예. 완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만큼 달려가고 나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달려가신 것 같아요. 아, 백두산 천지에 오르셨군요. 이곳에서 네, 술 한 잔도 올리시고 뭐라고 쓰신 건가요? 평화통일이라고 이제 눈 위에다가 쌓인 눈 위에다 제가 쓰고 이제 백두산 천지신령님께 소주 한 잔 따라 드리면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예를 갖추는 장면입니다. 네, 단둥시에 입장하셨고 이곳이 어딘가요? 이게 이제 그 장수왕릉 옆에 있는 이게 참 장수왕릉이죠. 네, 네. 장수왕릉을 참배하시고 그리고 광개토 태양비. 예. 네, 저희가 정말 역사책에서 예. 봤던 그 태양비를 보시기도 하셨고 윤동주 생가에도 다녀오셨네요. 요 위에 보면 근데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써 그러니까 있네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저렇게 윤동주를 중국 사람으로 저렇게 변화시켜버렸네요. 네. 네, 좀 그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씁쓸한 모습이기도 하시네. 저 교수님도 같이 보셨고 그러면서도 계속 같이 이게 달리시는 이제 분들. 단동에 이제 응원원회로 하러 오신 분들이 하고 같이 달리는 분.
네. 응원하시러 오신 분들이 그래도 하루 정도는 같이 달려. 그래도 꽤 여러 날 같이 달렸죠. 아, 네. 그러세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때로는 이렇게 같이 달리시는 순간도 있지만 그렇게 이분들이 또 떠나시고 나면 그 순간이 또 조금 약간 괴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혼자 그럼- 또 달려야 되는 것들이 네, 또 다 그럼요. 있고. 예, 네. 항상 사람은 마음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나면 쑥 내려앉기 때문에 이 마음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코르고스로 넘어와서 한동안까지 이제 원불교 교무님이신 강석준 교무님이 네.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저 이제 음. 같이 동행 마라톤을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한 달 같이 뛰다가 가고 나니까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차고 네. 또 기울고 네. 이런 것들이 자연에 잊히고 또 마음 또한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휠체어 타신 분과 함께 달리시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것도 중국의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자분 혼자서 저 휠체어를 밀고 보시다시피 지금 언덕이 좀 이렇게 언덕이 네네. 혼자 힘들게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달리던 길이고 제가 또 유모차도 밀고선 달려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동안 저렇게 밀고선 달렸죠. 아, 네. 그러면 처음 만나신 분이군요. 예, 예, 예. 아, 휠체어를 몰고 길가를 힘겹게 또 언덕을 올라가시니까 정말 같이 밀어주시면서 또 달리셨군요. 아, 이 그림은 네, 이제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가 이제 압록강 건너서 보이는 북한의 모습이죠. 요 바로 위에 수풍댐 밑인데요. 건너편에는 저렇게 그 표가 있더라고요. 바로 사람들이 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 소리, 개 짖는 소리 막 들려와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단둥에서 딱 도착하셨을 때 북한의 통보도 일단 하셨을 것 같고 북한이 길을 열어줄 거라고 굳게 믿으셨던 것으로 생각 들어요. 여기에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심경은 어떠셨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단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조금 늦어지지만 허가가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일주일 가고 2주일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이게 좀 어려워지는구나. 그때부터는 그렇게 생각했죠. 허망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가 과연 이 단둥까지 제가 무사히 거기까지 뛰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 저 자신도 사실은 의문이었었어요. 네, 네, 거기까지 네,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은 당연하게 막 북통과시켜 주겠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었고 북은 세계적으로 사면 초과의 네. 상태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하나 그 통과시켜 줌으로써 자기들도 평화를 사랑하는 정권인 거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 도착할 때는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는 정말 좋고 잘된 일이었지만 제 마라톤 그 하나만을 놓고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면도 네.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다른 모든 나라 16개국을 다 통과해 왔는데 내 나라인데 지금 내 나라 땅인데 이거 저기 해가 떠오잖아요. 네. 내 나라라고 내 아버지 고향이 저기인데 못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제가. 며칠 동안 계셨어요? 단둥에? 단둥에서 거의 한 40일 정도 기다렸죠. 그러다가 이제 비자도 거의 만료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끝까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안 들어오고 여기서 중국 비자 만료되면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거기서 다시 비자 받아서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또 좀 무의미하겠더라고요. 들어와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평화의 중요성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봄에 기회를 봐서 이제 내가 직접 가서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16,000km를 정말 거침없이 달려오셨는데 오히려 그 자연의 거리보다 참 사람들의 생각의 거리가 한 300-400km밖에 안 되는 이 거리가 훨씬 더 먼 것이구나라고 아마 정말 가슴 아프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바로 이 다리만 넘으면 바로 북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그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연해주로 우회하셔서 달려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동해항으로 임진각에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안 그러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숙제로 남겨둔 숙제로 미안해 숙제로 남겨두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일단은 숙제를 남겨두시긴 하셨지만 이 달리기를 지금은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만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라시아 16,000km를 달리기시기 전에 북미 대륙 5,200km를 또 횡단하셨더라고요. 그 이전에. 네.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 일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 마라톤을 시작한 것이 나이 50이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40이 넘어서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몸이 찌뿌둥하고 그게 갱년기 현상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달리기 시작하면서 원기가 살아남고 그러면서 인생 100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100세 시대에 이제 50이면 반밖에 안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50년은 정말 찌질하게 살았는데 못나게 살았는데 앞으로 50년도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찌질하게 살아야 되겠냐. 한번 정말 새로운 50년을 설계해 보자고 생각한 게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미국의 그 모하비 사막도 달리고 그 로키 산맥도 넘어가면서 그 대초원도 달리고 그 아팔라치안 산맥을 넘으면서 후반기 50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떠난 여행인데 그때 이제 남북 평화 통일이라는 슬로건을 하나 내걸게 됐어요. 네네.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통일 마라톤으로 불리게 된 거죠. 사실 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그렇게 진지한 고찰 없이 그거를 달게 됐는데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렇게 통일 마라톤으로 불리우게 되니까 저도 이제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생각나잖아요. 네네네. 누군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 통일 마라톤으로 불리워지니까 제가 이제 점점 통일 마라톤으로 되어가는 걸 느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살았는데도 잘 살아지지 않았는데 이게 통일 마라톤으로 불려지니까 저는 인생 대반전을 한 거예요. 이거 여기에 내가 매진을 하더라도 내가 밥 세끼 굶어 죽기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유라시아를 달려오면서는 제가 이제 평화 운동가로서 이제 거듭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인생 이모작으로 마라톤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지금 하신 말씀이군요. 실례지만 지금 환갑은 지나셨죠? 회갑은? 네. 한국 나이로 62살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63세가 되네요. 제가 볼 때 한 지금 5, 6년 사이에 그 사진들을 보면 흔히 말하는 노화가 멈추신 것 같아요. 그 이전보다 훨씬 젊어지셨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게요. 그런 거 좀 느끼세요? 이제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몸 전체가 리노베이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원불교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이기 때문에 이건 꼭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법연은 어떻게 맺어지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마라톤을 뛰면서 말하자면 정신개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마라톤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건강상의 관심으로 시작했는데 달리면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건강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 정신적인 교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리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 제로의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야, 이런 것이 자선하고 앉아서 하는 그것만이 명상이 아니라 예, 이게 바로 달리기 명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입교 연도 2013년도인가 제가 입교를 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 공부 또 원불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특히 스승님들, 대종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말씀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달릴 때는 한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고 또 생각이 나시나요? 달리다 보니까 그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요. 우리 그 원불교의 한우란 한 세상, 이거는 어느 종교가 가지지 못한 정말 큰 비전이다. 예. 그리고 그런 세상은 곧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유라시아를 달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 지금 있는 국가들의 그 국가 이기주의만 없어진다면 그런 세상은 금방 올 것 같고 지금 있는 초강대국들이 힘이 좀 약해져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전산정 목사님 뵈시고 네, 말씀도 나누고 또 자산상사님도 뵈고 오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요? 저를 위로하시려고 이제 부르신 거겠죠. 그래서 정부사님 뵐 수 있는 시간 가져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정부사님이 제 마라톤이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받들었습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4km는 걷고 8km를 달리고 내가 10km를 일단 뛰어야지. 그리고 또 20km를 뛰고 하루 42km를 뛰는 것과 같은 원리로 꿈을 이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강명구 마라토니님께서 정말 꿈꾸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지는 것들이 모여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염원이 모여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단초를 처음 시작하는 단초를 온몸으로 놔두시면서 보이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축하드리고 그런 순간을 맞고 계신데요. 더욱더 저희들한테 이런 감흥과 또 즐거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